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에도 매력적인, 결국 떡상할 수밖에 없는 꿈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52조 원 이상을 투자해 건설 중인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테일러 팹으로 불리는 이 공장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을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핵심 거점입니다. 테일러 팹은 공정률 90%를 넘겼으며 내년 초 본격적인 양산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시설로, 기존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이전 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저가 반도체 생산을 담당했다면, 테일러 팹은 3,4나노 이하의 첨단 게이트 올어라운드 공정을 바탕으로 한 고성능 반도체 생산 거점이라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첨단 공장과 기술적으로 막상막하라는 평가입니다. 테일러 팹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칩을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체 개발하던 도조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외부 반도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테일러 공장이 핵심 제조 기지로 낙점됐습니다. 삼성과 오랫동안 파운드리 관계를 유지해온 퀄컴도 테일러 팹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은 2022년 플래그십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생산을 삼성에 맡겼지만 수율 이슈와 전력 효율 문제로 이후 주력 칩셋의 생산 파트너를 TSMC로 전환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 공장이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퀄컴이 일부 고급형 칩 생산을 테일러 팹에 맡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의 3나노 2세대 GAA 공정이 기술적으로 안정화되고 수율이 개선되면 퀄컴의 신뢰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역시 테일러 팹의 잠재 고객으로 꼽힙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에 탑재하는 자체 설계 AP, 텐서 시리즈를 삼성에 맡겨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부터 G3까지 삼성의 5나노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생산해왔는데 발열과 배터리 소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칩 G5를 TSMC에 위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했지만 삼성 테일러 공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경우 구글이 관계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애플의 움직임입니다. 애플은 2015년까지 아이폰에 사용하던 A 시리즈 칩셋 일부를 삼성과 TSMC의 이원화 생산 방식으로 맡겨왔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분야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삼성에 핵심 칩 생산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TSMC 단독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TSMC 공장이 위치한 대만의 지정학 리스크가 커진 데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미국 내 대체 생산처 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의 테일러 팹은 애플의 비핵심 칩 생산지로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애플은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메인 AP 칩이 아닌 만큼 삼성과의 협력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략적 재접촉의 신호탄으로 해석합니다.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전력관리 칩, 터치 컨트롤러, 블루투스 초광 대역과 같은 통신 서브 칩 등으로 확대되면 테일러 공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은 전략적 가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자국 회귀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첨단 공장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통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방, 우주, AI용 반도체 생산의 전략적 파트너로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산 능력의 확대가 아닌 신뢰 회복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 테일러 공장에 걸려 있습니다. 삼성의 다음 10년 파운드리 전략의 성패는 테일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더 살펴보기 전에 SK하이닉스 일봉 차트를 체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고점을 향하는 상승기 내내 삼성전자를 씹으며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7월 17일 매도 시그널을 공유하면서 이때부터 SK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멤버십에서는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를 좋게 보지만 김떡상이 좋아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요즘 시장은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니 시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쳐올랐어도 삼성전자 대비 매우 싼 종목입니다.
단순하게 올해 실적 전망 기준으로 따져봐도 삼성전자의 PER은 16배를 훌쩍 넘겨버렸지만 SK하이닉스는 6배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당장은 시장이 매도하고 있지만 하방은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SK하이닉스와 같은 흐름으로 조정을 받던 마이크론이 급등을 한 것도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도 볼까요? 줄곧 조정을 받았는데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까지 한 점에 수렴한 상태에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구름 저항까지 돌파하는 6%가 넘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군요. 지난 캔들 하나만 봐도 매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으면 마이크론의 TC본더를 독점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말 나온 김에 한미반도체 일봉 차트도 보면 여전히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마이크론과 비슷하게 많은 이평선들이 수렴한 상태이고 마이크론 주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므로 마찬가지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삼성전자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아주 그냥 창피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전해졌기도 했지만 실적 바닥 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실적이 회복하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 전망을 봐도 2분기가 말도 못하는 처참한 지경이었으나 연말로 갈수록 회복하고 4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다시 성장하는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 나오고 턴어라운드를 앞두게 되면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의 삼성전자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봅시다. 지난달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며 구름 저항을 힘차게 돌파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는 구름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6만전자에서는 추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어서 주봉 차트를 봅시다. 쉬지 않고 초록색 5일선을 타면서 결국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 상승 진행 중인 겁니다. 앞에서 봤던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아주 좋네요. 수급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22조 수주 소식이 전해진 7월 28일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한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는데 또 다시 애플 수주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다시 사주고 있네요. 수급만 보면 폭발적이진 못해도 견조하거나 완만한 상승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그냥 계단식 상승입니다. 없으면 일단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장이 무너지는 타이밍에서 반드시 추매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조정 시 조금 더 비중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목표가를 얘기하자면 아주 짧게 보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74,000원 전후가 될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본다면 78,000원 정도를 타겟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네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떡상버스는 간다.